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도체 얘기하기 전에 네.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이 오셨는데 시장이 웨이브를 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죠? 뭐 지혜롭게 올라가야 될 텐데. 근데 뭐 지금 조정 오면 사겠다고 했는데 사실 네. 조정 같은 조정이 없었고 그죠? 조정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금은 어쨌든 간에 일정 부분의 시장에 몸을 실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약간 추세 추종을 하는 게 예. 그리고 이제 또 바닥권에서 이제 최근 대형주들 일부가 보면 이따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기관 외국인들이 동반순 매수하면서 엄청난 장대 양봉을 그리는 네. 대형주들이 등장을 했죠. 그런 종목들은 쫓아가셔도 괜찮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바닥권에서 기다리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제 스타트하려고 이제 폼을 잡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하루 이틀 쉬다가도 그러니까요. 예 추세를 또 뽑아주는 네. 뭐 그런 모습 보여주니까 지금은 좀 너무 겁먹지 말고 그러니까 오히려 겁먹어야 될 거는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겁을 먹어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좀 쉬었다가 수급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종목들은 생각보다 지금 네. 신규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을. 예. 투자가 어려워요. 이제 하도 쩔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맞습니다. 그죠? 예. 쩔어 있다 보니까 올라가도 이제 조정 받겠지 그죠? 예. 기다린 조정 안 오고 그죠? 이게 참 이럴 때는 강 사장은 또 강 사장 마인드로 탁 마인드를 바꿔서 이 대표님 말한 것처럼 일정 부분은 몸을 실어야 되는데 네 그런 얘기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인데요. 예. 그러게요. 조선 방산 뭐 전력기기 원전만 가다가 반도체가 이제나 저제나 하는데 어쨌든 하이닉스가 선두에 서줬고 맞습니다. 이후에 이제 소부장들이 좀 따라가는 모양새입니다. 반도체는 이제 지금 비중 확대를 해도 되나요?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제가 이제 어차피 하반기에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매 달마다 여기 올 때마다 반도체를 말씀드리면 그 참 지루한데 맞아요. 예, 네. 조선 방산 뭐 이런 네. 얘기는 안 하고 왜 반도체 얘기만 하냐? 조선 방산은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계속 얘기하시니까 네. 예. 네,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최근에 보면 시총 비중이 9년 만에 삼성전자가 최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다른 종목들이 시총이 올라온 거죠. 그렇죠. 삼성전자는 정체 상태였고 네. 특히 이제 하이닉스 반도체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쫓아왔습니다. 삼성전자를.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그런 반도체는 어떤 분위기냐 매달 이제 조금씩 바뀌는데 지난달만 하더라도 뭐 관세 여파 이거 언제 관세 부과할지 모른다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미국의 중국 반도체 규제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 H20을 못 팔게 했으니까 엔비디아 문제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보면 뭐 연예인 걱정한 것처럼 결국 엔비디아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였고 다시 지금 화두가 되는 거는 소버린 AI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네. 그렇고 각 국가가 국가 주도의 이제 AI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이제 소버린 그러는데 자꾸 이렇게 너무 옛날 헤지펀드 소버린이 생각난다. 예, 근데 이게 원래 뭐 주권의 뭐 이런 뜻이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예.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자적인 각 국가마다 그렇죠. 독자적인 AI를 구축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네. 나오는 게 신호탄을 쏜 게 사우디아라비아죠. 맞아요. 네. 예, 이제 거기에서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중국에 못 팔더라도 나라별로 사면 엔비디아는 실적에 문제가 없겠네. 뭐 근데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관세 정책 여파는 이미 이제 오히려 반도체 실적을 높여주는 데 기여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아 그래요? 예, 선구매를 너무 많이 선구매하게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출 지표를 보더라도 반도체가 계속 지금 잘 나가고 그러게요. 있죠. 5월 지표도 좋았어요. 예, 그럼 6월 지표도 더 좋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게 여파가 또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 여파를 극복하려면 추가 수요가 더 생기면 되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데이터 센터가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지금 그래서 뭐 D램, 랜드 지금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격은. 근데 지금 AI 반도체에 새로운 국면이 지집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뭐 달라진 게 뭐가 있어 이렇게 2년 내내 지금 3년째 지금 엔비디아만 부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요즘에 월가에서는 주목하는 게 엔비디아가 아니라 AMD로 주목하고 있죠. 그래요? 네. AMD가 뭘 잘하죠? AMD가 원래 이제 CPU, GPU 다 잘하는데 예. CPU 때문에 주목하는 건 아니고
CPU는 이제 어차피 인텔을 따라잡는 2위 업체였잖아요, AMD가. 근데 지금 또 AI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다음에 2위 업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AI 반도체 초창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양강 체제로 갈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엔비디아, AMD. 그래서 보통 한 7대3 정도 생각했는데 막상 게임을 열어보니까 9대1 뭐 이렇게 됐죠. 독주 체제로. 예. 예. 근데 지금 최근에 오픈 AI의 샘 올트만부터 시작해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까지 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AMD 반도체를 쓰겠다. 나 이제 AMD가 굉장히 괜찮다, 멋지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브로드컴이 이제 새로운 AI 반도체를 만들겠다, 주문형 반도체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쪽도 지금 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왜 두 회사를 주목해야 되냐면 엔비디아는 엔비디아 나름대로 갈 거고요. 그럼 SK하이닉스는 같이 움직이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의 이제 바보형 된 삼성전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삼성전자가 살아나려면 엔비디아의 납품만 그냥 학수고대하면서 작년 내내 올 초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직도 퀄테스트가 통과가 안 됐죠. 그렇죠. 이게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TSMC, 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엔비디아 이어지는 이 3자 동맹이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새로운 파트너를 손잡고 뚫고 가는 게 더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AMD는 근데 기존에 삼성전자가 거래했던 법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쪽에 이제 HBM은 납품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312단 예, 납품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이미 납품을 하고 있고 예. 그게 이제 MI 350에도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원래 AMD가 MI 300 시리즈를 내놨다가 그게 실패했습니다. 근데 MI 350은 이제 하반기에 나올 거고 그거를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말을 원래 원뜻은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사람들을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지금 뭐 구글, 뭐 메타, 뭐 오픈 AI, 그다음에 뭐 테슬라에 있는 XAI까지 뭐 다양하죠. 근데 그쪽이 보면 사면 보통 뭐 한 20만 장, 30만 장, 뭐 10만 장 단위로 사죠. 근데 그 회사들도 지금 엔비디아 것만 갖다 쓰기에는 지금 양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AMD의 MI 350이 하반기에 출시되고 내년에는 아마 400이 출시될 텐데 그 시리즈가 지금 B300까지 쫓아왔다. 블랙의 수준까지 거의 쫓아왔다라고 보고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월가에서 AMD가 주식으로서는 더 매력적인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네이버 올라오듯이 예,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고 목표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새로운 돌파구를 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앞으로 AMD가 지금 10%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MS를 만약에 20% 30% 늘린다라고 하면 물량은 2배, 3배 늘어나는 거죠. 그렇겠죠. 예. 물론 이제 아직도 점유율은 제가 볼 때 당분간은 아무리 AMD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7대3 정도의 비중을 유지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근데 그러면 엔비디아는 망하느냐? 전체 파이가 커지기 그렇죠. 때문에 네.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전에 이제 젠슨왕 씨의 CEO의 얘기가 초창기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결국에 궁극적으로 MS가 한 70%, 60에서 한 70%를 차지하는 게 그걸 유지하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AMD가 얼만큼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HBM4에 대해 개발을 조금 더 잘해서 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브로드컴이랑 뭐 새로운 또 고객을 또 차지하거나 아니면 엔비디아도 이제 더 필요하면 갖다 쓸 수도 있겠죠. 맞으면 이제 거기랑 이제 코드를 맞춰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 기대를 하는 건데 지금은 그 부분을 이제 엔비디아를 제외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바닥권 탈출 신호는 HBM에서는 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국면 진입이 이제 SK 하이닉스 독주 체제가 아니라 삼성전자는 다른 파트너와 또 다시 한번 달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변화네. 물론 이제 얼마나 그게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가 우리는 90%의 시장 점유율이야. 오는 놈들 까불지만 아무도 못 들어가 아니라 자기들이 그 미래가 아니까 시장을 그렇습니다. 자기는
한 70%의 시장을 가겠지만 나머지 시장은 어떻게 보면 다른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업체가 사실은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네, AMD 주가 반등을 좀 잘 봐야겠군요.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변화를 좀 가질 수 있는 모멘텀이 있고요. 네. 또요 반도체 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여전히 이제 숙제는 반도체 수출 규제죠. 미국 정부가 중국에 규제하는 건데 네. 지금 보면 흐름을 보면 젠스랑은 지금 중국의 공급망 관련된 무슨 뭐 포럼 이런 것도 막 참여하고 얼마 전에는 대놓고 이제 트럼프 정부의 반기를 약간 드는 멘트를 날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전에 대만 가서는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차후에 공장은 대만에 지을 거를 검토하고 있다. 대만에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 시장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 얘기는 트럼프 정부는 4년이죠. 이제 한 뭐 3년 얼마 남았겠죠. 근데 본인의 기업은 AI의 시장은 이제 스타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을 규제하기보다는 중국과의 격차를 계속 벌려가면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의 주장입니다. 대부분. 그러면 가장 그 수요가 많은 중국 시장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게 젠슨왕의 욕심이고, 근데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규제는 계속 진행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뭐 HBM 안 쓰고 DDR7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HBM을 공부하다 보면 AI 칩을 공부하다 보면 지금 GPU의 성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GPU의 성능은 100인데 예를 들면 HBM을 8개 뭐 12개를 갖다 붙여도 그 100을 다 소화하지 못한다. 그럼 HBM은 조금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HBM을 빼고 들어가는 AI 칩을 과연 또 중국 애들이 사줄 건가? 이 부분도 좀 의구심이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불안한 요소지만 이 불안감보다는 지금 시장은 그거는 이제 오래됐죠. 이미 알아. 이제 그러면 이미 그건 시장에서 반영을 다 했고 지금 새로운 수요처인 소버린 AI 쪽으로 지금 고개를 돌리고 있는 중이다. 그럼 우리도 지금 신정부가 오만장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뭐 하정우 배우보다 더 유명해진 네이버. 네, 네이버 그 AI 그 하정우는 아니죠? 네, 네이버 센터장 하셨던 분들이죠. AI 그 하이퍼 클로버 X 개발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또 최근에 뭐 여기저기서 연설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AI 소버린 AI 필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던 분이고 그런 분은 이제 거기 엄청난 돈을 포기하고 정부에 들어간 거죠. 차관급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차관급이 한 1억 2천 정도 받더라고요. 연봉을. 그러면 자기 연봉을 거의 한 3분의 1 이상 그분이 얼마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최소 제가 아무리 못해도 그렇죠. 한 3억에서 5억 사이는 받지 않았을까. 뭐 10억을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만큼 의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 의지 있는 부분이 결국에 우리나라만 그럴 거냐 앞으로.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수요차가 생기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엔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HBM을 포기하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계속. 그런데 이제 HBM에서 또 뭔가 혁신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HBM도 사실 뭐 HBM이 나온 게 사실은 뭐 5년 10년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엔비디아가 주도해서 하면서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막힌 병목을 뚫기 위해서 뭐 유리기판을 쓴다든지 CXL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그죠? 그런 게 좀 나올 가능성들도 공부는 좀 해둬야 되겠네요. 계속 연결될 그죠? 겁니다. 네네. 이제 유리기판은 뭐 어차피 비용이나 열 문제 해결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필요하고 HBM 자체도 지금 IO수가 1024개까지 늘어나 있는데 그게 김정호 교수님인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한 10,000개까지도 될 수 있다. 구멍. 네. 네. 그렇게 미세하게 그렇죠. 훨씬 더 효율이 높아지겠죠. 예,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새로운 그래서 지금 HBM4 보면 베이직 다이가 들어갑니다. 그럼 디램만 쌓는 게 아니라 그 밑에 기판을 까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판을 깐다는 건 그만큼 열을 더 많이 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또 막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근데 HBM은 예전에 메모리처럼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매년 성능이 개선될 수밖에 없는 과정을 거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여전히 이제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지금 HBM 납품 못한다고 막 너무
홀대하지 마시고 앞으로 결국에는 HBM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는 여전히 지금 메모리 회사, 메모리 3강들이죠. 예. 거기에 이제 중국이 얼마나 쫓아오느냐의 문제 정도로 D램과 똑같은 수준을 밟을 수 있다.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예. 만년 2위 SK 하이닉스가 그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반도체만 보면 사실 삼성전자를 제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반도체만 보면. 그렇죠. 불과 네네. 한 2년 전만 해도 이런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 변화들이 온 것처럼 또 사실 삼성전자도 여기서 이렇게 찌그러져서 사라지지는 않겠죠. 않는다, 그죠? 그런 걸 변화에 두고. 그런데 예. 그리고 마이크론도 지금 엄청난 물량 투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반도체 ETF 이런 걸 좀 사는 건 어때요? 반도체 ETF 좋죠. 네네. 예. 지금 마이크론이 그러니까 하이닉스 많이 올라와서 좀 기분 좋으신 분들 많을 테고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하이닉스 때문에 제가 욕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맨날 간다는데 안 가고 뭐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뭐 저기 뭐 커피 쿠폰이라도 들어옵니까? 아니요 욕만 안 먹어도 다행이죠. 예. 근데 하이닉스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지금 결국에는 세 회사가 투자를 엄청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저는 뭐 그냥 지금 이 상황은 반도체 ETF 안 산 게 더 이상한 상황일 수도 있죠. 마이크론의 주가가 최근에 하이닉스처럼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올라와서 마이크론이 올라온 건지 마이크론이 올라와서 하이닉스가 올라온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두 회사가 HBM의 효과를 받고 지금 우상향 중이다. 박스권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반기에 이제 AI에 대한 그 버블론, 투자 과잉론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들립니다. 지난달까지 저기 멀리서 들리던 얘기들이 이제는 싹 그분 얘기하시던 분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AI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이제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약간 의구심들이 들었을 때 이게 이제 지나갈 거다 예.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죠? 예, 엔비디아 주가도 그렇고 그게 관세 노이즈로 막 시끄럽게 가면서 결국 몇 달 사이에 그런 의구심이 이제 거친 거죠. 그죠? 예. 결국은 가는 거구나 예. 확보가 됐고 좋습니다. 반도체 얘기 되게 재밌는데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종목 얘기를 좀 해서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일단 국내 기업으로 한정해서 국내 기업으로 한정해서 보면 제일 안타까운 종목이 한미반도체인데 뭐 자사주 매입 소각도 얼마 전에 이제 소각한 거 1,300억 소각을 했고 꾸준히 지금 자사주도 갖고 있기 때문에 소각할 여력도 충분히 더 있죠. 그것도 아까 이제 한미반도체가 오늘 이제 지금 녹화 당일날 급등하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지인들한테 뭐 사야 되냐고 이제 자꾸 귀찮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네. 저 원래 얘기 안 하는데 잘.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근데 그냥 한미반도체 사놔라. 9만 원, 8만 원대면 충분히 사봐도 괜찮다. 얘기를 했는데 다들 뭐 조금 공부한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한화가 더 좋다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주식시장에 약간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흑백 논리처럼. 그러니까 저는 한화도 잘 돼야 되고 한미도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한화는 약간 좀 과하게 포장이 됐고 한미는 너무 평가 절하를 받았다. 최근에 이제 기자님들이 쓰시는 거 보면 약간 너무 뉘앙스가 한미를 약간 조금 좋은 소식도 약간 안 좋게 뉘앙스를 쓰시고 제가 팔로우업을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 기사를 보고 이제 사야 될 때가 됐다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반도체 탑픽은 한미반도체입니다. 중소형주에서는 살 거는. 근데 만약에 아무리 중소형주라고 하지만 총 3위 기업이죠. 우리나라 반도체. 그리고 장비 기업으로 유일하게 10조를 돌파했던 기업이고 여전히 영업이익률은 50%에 육박하는 뭐 40 몇 프로 나오지만 그리고 지금 실적 이제 반영되기 시작할 그 마이크론 물량은 영업이익률이 더 좋을 겁니다.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여전히 한미가 제일 좋아 보이고 이수페타시스 기판으로는 제가 좋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새로운 건 너 자꾸 새로운 건 얘기 안 하고 자꾸 똑같은 얘기만 하냐. 근데 그 종목들이 가야 나머지의 새로운 종목들도 갈 수 있다. 뭐 저도 요즘에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더 좋아질 만한 기업들을 막 찾고 있는데 작은 기업들 이제 막 스타트하려고 하는 기업들 찾고 있는데 여전히 그 기업들은 조금 아직은 뭐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고 대장이 가야 되죠.
하이닉스가 가고 삼성전자가 가고 한미반도체가 가면 뭐 또 이오테크닉스 같은 회사들도 올라올 수 있고 뭐 이렇게 분위기는 바뀌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그다음에 뭐 테크윈 같은 경우는 검사 장비 단에서는 그래도 독보적인 1등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3, 4에 다 납품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지금은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고 하이닉스 테스트 거의 종료 중이고 마이크론 이제 테스트 물량 갔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검사 장비의 중요성은 HBM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그렇죠. 4, 5 뭐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모바일이 또 확산될수록 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D램도 발전할 때 그랬거든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보시면 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뭐 소재, 부품 이런 것들도 이제 다시 좀 주목을 받겠죠.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삼양 NC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싱글 상장 종목인데도 HBM용 포토레지스트 용액을 공급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지금 또 움직임이 또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종목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올 수 있는 배경은 그만큼 HBM 시장이 커지고 있다. 그러면 검사 장비의 대장은 테크윙으로 놓고 그럼 뭐 DI라든지 YC라든지 여러 종목들이 쫓아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일단 대장 먼저 보시는 게 맞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테크윙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기판은 어차피 당분간 이스페타시스는 몇 년 동안 좋을 텐데 이게 만약에 유리기판으로 다 대체되면 어떻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리기판은 처음에는 메인보드는 유리기판으로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이만 중간에 있는 실리콘 중간 기판만 유리기판으로 대체가 먼저 되고 그 다음 세대에 넘어갔을 때 유리기판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스페타시스 여전히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판 쪽은 어디가 가장 관심인 거예요? 이스페타시스가 제일 관심인데 지금 유리기판은 지금 피롭틱스죠. 피롭틱스가 최근에 이제 TGV 장비를 쇼트에 납품한 것 같습니다. 쇼트? 독일의 유리 원판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회사는 언급을 안 했는데 네. 그 전에 이제 그 싱귤레이션 장비라고 해서 유리를 자르는 장비도 거기에다 납품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왜 원판 만드는 회사들이 이 장비를 사갈까? 삼성전기가 사고 SK 앱솔릭스가 사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텐데 원판을 납품하기 전에 자기께 잘 만들어졌는지 테스트하려면 그 장비를 갖다 써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납품 이력이 있는 피롭틱스가 대장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SKC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SKC는 지금 동박 이슈 때문에 급등하는 거지 거기 이제 투자 유치 받았다고 말레이시아 법인 뭐 매각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거지 아직 동박은 그 유리기판은 조금 더 생산한다는 이슈가 나와야 SKC는 좀 더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이야기 최근 경향부터 관심 종목까지 이건희 대표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